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성 책거리로 돌아온 옛다 책방입니다. 네, 무려 장장 11주의 휴관을 끝내고 드디어 개관을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곧 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전체 공식 개관을 하기로 드디어 확정이 됐어요. 원래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픈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느네 마네 막 하고, 뭐 이제 구청에서는 또 이제 뭐 좀 늦긴 했지만 어쨌든 개관 방역 규칙들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개관해도 좋다라는 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또 책거리는 또 한꺼번에 또 부스를 열어야 된다 그래갖고 주말을 또 날리고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문을 열게 됐어요. 아주 반갑죠. 네, 온라인에서 옛날에 만났던 분들, 네, 오십시오. 근데 이제 저 포함해서 4인까지만 이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떼거지로 몰려오지 마시고요. 사람이 없을 만한 시간을 골라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 소개를 하려다가 갑자기 또 이제 책방 얘기를 했는데, 네, 짜잔! 오늘은 또 그림책인데요.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 왜 갑자기? 네,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내 몸으로 돈 버는 법 기억하시나요? 네, 순서대로 사람들이 뭐 영상을 보는 건 아니어서 이 책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돈을 잘 버는 방법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가 참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성폭력, 이제 가정 내에서 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어렸을 때 당해서 이후에 이제 그래도 너무 멋있게 자라가지고 페미니스트이면서 어떤 그 아동 성폭력이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운동들을 열심히 펼쳐왔던 저자의 이력이 그 책하고는 좀 뭔가 언밸런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독특하다 하면서 저자 이력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은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이제 운동, 37년생인가? 막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셨던 분인데 그런 어떤 자기가 핵심적으로 중심되어 있게 활동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책으로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아서 그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마도 이 책이 오히려 조금 더 저자의 이제 활동성들과 잘 맞는 책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톤 아니세요? 네,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그림톤 한 번 정도는 어디선가 본 듯한 텐데, 네, 눈물바다의 그 서연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봤나 안 봤나 막 되게 긴가민가 하면서 봤던 책인데, 역시 네, 의미로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까지 보고 났더니 이 작가가 그림책을 이렇게 구성해서 서술을 할 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책까지 이제 보면서 좀 이렇게 파악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지은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루이지 암스트롱은 1937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2008년 작고하기까지 평생을 강고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로 살았던 그녀의 어린 시절은 이게 되게 의외였었죠. 레몬을 돈으로 만드는 법 볼 때는 세계 각국이 너나 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에 휩쓸렸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때가 막 2차 세계대전 막 일어나고 이럴 때 전쟁 중에 있었던 그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잖아요. 참 가장 정말 고난한 저희 어머니 세대를 이렇게 어머니랑 관계가 좋진 않지만 이렇게 하다가도 참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에 막 군부 독재의 파쇼에 막 민주화 운동, 정말 역사의 격변기를 겪었던 세대들을 또 보고 있으면 참 우리 세대는 그나마 참 복받았던 세대가 맞구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그녀가 나고 자란 뉴욕 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어린 루이지는 포탄에서 안전했던 집 안에서 또 다른 끔찍한 전쟁을 치렀다. 근친을 통한 아동 성폭행의 피해자였던 것. 그러나 그녀는 용감했다. 가정 내 아동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에, 지금도 가정 내 폭행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집안일에 니들이 왜 감나라 배나라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고, 또 이중 삼중으로 아빠 인생 망칠 일이니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제 피해자를 이렇게 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더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겠어요. 그런 시절에 아빠에게 굿나잇 키스를 이라는 책을 1978년에 펴내네요.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후 그녀가 미국 각 지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을 돌며 수차례 강연을 함으로써 은폐된 가정 내 아동 성폭행을 개인적인 심리치료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엄청난 분이었더라고요.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아동 성폭행을 주제로 다룬 책들을 꾸준히 펴냈으며, 요즘에 페미니즘 책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주제의 책들 꾸준히 펴내셨다고 하니까 좀 출판사 여러분들 좀 찾아서 괜찮은 책 있으면 좀 번역 주간 좀 해주세요. 사회적인 주체로서 어린이들이 맞닥뜨리는 공경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하여 아이들의 삶을 돕는 책들을 주로 펴냈다. 그래서 끝이 이제 번역 소개된 책으로는 레몬으로 돈 버는 법이 있다 해서 끝나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그림 작가 서연은 홍대 나오셨구나.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교 힐스에서 그림책 창작 과정을 공부했다. 첫 그림책 눈물바다. 이 책. 제가 소개를 했는 줄 알았더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눈물바다 소개해드릴게요. 눈물바다에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길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있을 것만 같은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 그러나 튀는 행동으로서 주목받고 싶지는 않은 아이의 일상을 유쾌한 상상을 통해 재치있게 그려냄으로써 한국 그림책계의 가능성 있는 작가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주목받지 않는 아이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대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목에 이렇게 따옴표가 쳐져 있어요. 이후 그림책 커졌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녀가 그림책을 통해서 투명 인간인 듯 취급받는 어린 독자들에게 주는 선물은 커다랗고 떠들썩한 서사를 통한 해방감이 아니라 작은 카타르시스다. 글과 그림을 홀로 작업한 그림책 외에 다른 작가들의 글에 그림을 그린 일수의 탄생이나 두근두근 1학년 같은 책도 아이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되게 지은이들에 대한 소개가 되게 풍부하게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이 책은 뭐랄까 그림터는 이래요. 지난번에 레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책 빌 바소의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림이 뭔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한국 그림책 작가를 이렇게 섭외해서 붙여놨겠죠.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이렇게 전쟁이 보통 이제 전쟁에 관한 그림책 이런 거 할 때 되게 우울하고 막 잔혹하고 비참하고 이런 것 또 또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니? 약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어떤 당시로서의 설명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왜 일어나지? 이거를 그냥 나와 내 친구하고의 관계, 놀이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모래놀이를 하는 두 주인공을 내세워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얘 이름이 뭐야? 내가 모래성을 막 쌓고 있는데 수지라는 애가 와서 옆에다가 모래성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본다. 물론 재밌게 놀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막 만들다 보니까 얘가 점점 내 영역 가까이 와갖고 내 영역을 막 침범해. 수지가 내 모래성 너무 가까이 달라붙는다면 둘 사이가 나빠질지도 몰라. 두 모래성 사이 땅을 두고 발성이 생길 수도 있지 하면서 정말 되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막 큰 국가와 국가 간의 막 그런 폭력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 요런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별거 아닌
것들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각각의 어떤 용어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두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야. 뭐 이런 것들을 분쟁 위험 지역이라고 일컬어라고 하면서 이제 용어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너 왜 내가 여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영역을 침범해 들어올 때 이제 분쟁이 정말 일어나고, 둘이 같이 화를 내고 하면서 막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너 자꾸 그럴 거야 막 하면서 이제 적으로 간주를 하기도 하고, 이런 용어들도 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막 삽을 들고서 무정삽이긴 하겠지만 하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던져버릴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경고 신호를 보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선전포고가 되기도 하고, 먼저 병력을 쓰겠다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거 던질 거야. 그랬더니 난 이만큼 있는데 하면 이제 저게 이제 전투력이 너 무중섭 하나? 나 이렇게 있는데 하면 그게 이제 약간 전쟁 억제시키는, 쟤 나보다 전력이 센데? 그러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싸움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조심해. 함부로 덤비면 안 되겠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제 억제력을 사용한 거다. 그리고 그런 무기들을 전쟁 억제 무기라고 해.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근데 얘가 이제 막 공격을 했어. 근데 빗나갔어. 그러면 이제 신용이 떨어지잖아요. 넌 해봤자 넌 뭐 별로 치명적인 공격을 못하는구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의 미신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면서 이제 너 근데 너가 나한테 한 방 날렸으니까 나도 너한테 한 방 날릴 거야. 이런 것들을 뭐 보복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어떤 전쟁에서 일어날 법한, 사용되는 그런 언어들, 그리고 이럴 때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막 세세하게 설명을 해요. 모래놀이 땅싸움 가지고 이런 그림 너무 잘 그렸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짠 하면서 이제 중재를 하려는 인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외교라고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한쪽에서 이제 조정, 이렇게 네가 한다면 내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어.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게. 뭐 이렇게 하는데, 됐거든. 그러면 이제 결렬이 되는 거고, 노사 갈등, 그런 협상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외교 중재를 맡은 사람들이 이제 외교수를 발휘해가지고 서로 그럼 양보해봐. 그래서 어디까지 할래? 이렇게 하지. 그럼 이런 건 어때? 하면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면은 너네 둘이 그냥 합쳐가지고 큰 성을 만드는 건 어때? 뭐 이런 걸 하면서 평화가 다시 그럴까? 둘 다 이제 어떤 협상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다시 평화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되게 쉽게 엄청난 특별한 뭐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 나오면 정말 엄청난 이제 살상 무기들이 나오니까 등장하고, 막 정말 이제 무관한 시민들이 막 죽고 어린 아이들과 막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죽어버리니까 정말 무서운데, 그것의 어떤 발생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평화롭게 정말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단순화시켜서 그냥 모래놀이 하나로 정말 설명해내는 게 참 되게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큰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생각하면 좀 우울하긴 하지만 그런 전쟁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각각이 갖고 있는 버리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 하지만 서로가 이제 계속 버티기만 하면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니까 양보를 하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책이어서 이렇게 형제자매들, 친구들하고 이제 싸우거나 이런 친구들, 그래서 속상해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그리고 중재를 하는 기술, 외교술, 뭐 외교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도움이 되는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전쟁하면 또 이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내가 라면을 먹을 때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이 책은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